네, 안녕하세요. 스노우팝콘입니다. 그리고 작가예요.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 지수 올리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그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체류 시간이랑 이탈률, 요 2가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체류 시간이나 이탈률이 블로그 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체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이 단어 뜻대로 방문자가 블로그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높을수록 당연히 블로그 지수는 상승을 하게 되고요. 검색 로봇이 들어와서 해당 블로그는 체류 시간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상위로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류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이탈률이라는 건데, 이탈률은 방문자가 처음에 블로그에 들어와서 한 페이지만 보고 바로 나간 거, 그게 이제 이탈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수치화시킨 것이 바로 이탈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방문자가 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잖아요. 네, 검색해서 들어오던지 뭐 SNS에서 내 글을 보고 들어오던지, 이 글을 보고 들어왔을 때 처음에 본 그 페이지, 처음에 뜨는 그 페이지만 보고 바로 나가버린다면 그것은 이탈했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보고 제 포스팅에 다른 뭐 링크가 있거나 아니면은 제 블로그의 메뉴를 선택해서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다른 글을 한 번 더 봤다면 그것은 이제 이탈로 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탈률이 높을수록 해당 페이지를 제외한 다른 글들은 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블로그 지수에 플러스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체류 시간이나 이탈률, 요거는 내 블로그를 구글 애널리틱스에 등록을 한번 해보세요. 구글 애널리틱스에 블로그를 등록하시면은 체류 시간이나 이탈률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체류 시간을 높이고 이탈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검색 기반에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고, 그 상위 노출을 잘 되면 자연스럽게 트래픽이 높아지겠죠. 트래픽이 쏠리면서 광고 수익도 덩달아서 오를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류 시간을 높이고 이탈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애드센스 수익화의 어떤 시발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앞에서 체류 시간이랑 이제 이탈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 2가지를 높이기 위한, 이 체류 시간을 높이고 이탈률은 조금 최소화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질 좋은 포스팅이죠. 당연히 포스팅은 뭐 양도 많아야 되지만 질도 좋아야 됩니다. 내 블로그가 옆 동네 블로그랑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당연히 방문자들은 쳐다도 안 보고 한 1, 2초 만에 그냥 바로 이탈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체류 시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글의 질이 좋다면 방문자는 내 블로그만 보지 경쟁 블로그는 쳐다도 안 봅니다. 이미 내 블로그에서 정보를 다 얻었기 때문에 다른 블로그에 가진 않겠죠. 네, 물론 내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정보를 경쟁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으면 뭐 갈 수는 있겠지만요.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글을 작성하실 때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많아야 질 좋은 포스팅을 쓸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경험해 봤으면 조금 더 질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경쟁 블로그가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글을 작성해놨는지, 어떻게 나갔는지를 조금 벤치마킹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나 다음 카페로 가시면 그 사람들만 쓰고 있는 어떤 은어나 이런 뭐 단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녹여주시면 조금 더 알찬 포스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지식인이나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유용하죠. 지식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식인을 모아서 내 포스팅에 큐레이션을 하셔도 좋아요. 네, 지식인도 포스팅할 때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참고를 해주시고, 뭐 전문 서적이 있다면 전문 서적을 참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포스팅을 하실 때 어떠한 정보성만 이제 포스팅을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으신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나만의 생각이나 의견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그래야 이제 구글이 원하는, 뭐 네이버도 그렇죠, 독창적이고 고유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옆 블로거랑 비슷하면 유사문서로 제껴질 수도 있고 조금 상위에 안 뜰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내 생각이나 의견을 중간중간에 작성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독성입니다. 아무리 질이 좋고 읽을 거리가 있다고 해도 가독성이 좋지 않다면은 방문자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네, 그래서 글씨 크기나 글 간격, 이제 자간, 이런 것들을 조금 편안하게, 방문자가 편하게 읽기 쉽도록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나 메뉴, 이런 것들은 방문자가 보기 쉽도록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애드센스 광고를 막 도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애드센스 광고가 많다면은 일단은 읽기가 싫어져요, 방문자 입장에서. 네, 뭔가 광고 같고. 그래서 애드센스 광고를 도배하시는 것은 결국 체류 시간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전면 광고나 서론 시작부터 맨 처음부터 광고를 넣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글의 길이입니다. 글의 양이라고도 하죠. 일단은 질 좋은 글이 우선시 돼야 되겠지만 읽을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물론 짧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글 길이가 좀 있어야 체류 시간을 쌓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의 길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체류 시간을 높일 수 있고, 또한 그런 글들을 지루하지 않게 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지루하지 않게 글의 양을 최대한 길게 빼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보를 길게 막 지루하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을 종합해서 글을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방문자 입장에서도 좀 지루하지 않고 글을 읽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전 발행 글 삽입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카페로 가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발행 링크를 삽입하는 것 같은 경우는 내 포스팅에 내가 지금까지 작성한 포스팅 링크를 이 포스팅 중간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따라서 지금 읽고 있는 포스팅과 관련이 있는 글이 이렇게 링크로 있다면은 방문자들 입장에서는 클릭을 할 만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로 한번 들어봤는데, 이 예시는 지금 여행 관련해서 제가 포스팅을 했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여행 관련 포스팅 링크를 중간에 넣어놨어요. 뭐 강아지와 함께 가면 좋은 여행지 5곳이라던가 최저가 항공권 예매할 수 있는 7가지 방법,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놨죠. 따라서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다른 블로그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작성한 내 블로그로 다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방문자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지게 되면 첫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방문자가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탈률도 낮출 수가 있고 체류 시간도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 자체가 좀 중요하겠죠. 저는 보통 이런 이전 발행 글을 하단이나 약간 하단에서 좀 위? 네, 이쯤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다가 하면은 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글 링크가 있으면 조금 방문자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하단 부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티스토리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플러그인을 활성화하지 않으시면은
처음부터 뜨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활성화해 주셔야 되는데, 이 플러그인 활성화하시는 건 다 아시죠? 티스토리에서 왼쪽 메뉴 가시면은 플러그인을 선택해 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 요런 그림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요런 창. 이전 발행 글 링크 삽입이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디폴트 값이 해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플러그인을 활성화 해 주셔야 되시고요. 활성화를 하시면은 이제 이전 발행 글을 링크를 삽입할 수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로 조금 나눠놨어요. 글쓰기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포스팅을 하실 때 우측 하단에 가시면 플러그인에서 이전 글 넣기라고 있습니다. 이 이전 글 넣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글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포스팅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글쓰기 버전, 여기서는 우측 하단이 아니라 이 상단에 이 점 3개를 누르게 되면 맨 아래쪽에 플러그인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 가져다 대시면은 이전 글 넣기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이전 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글 넣으실 때 처음에는 뭐 포스팅 제목 그대로 뜨는데 수정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거는 해보시면 다 압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쭉쭉 읽어주시고, 뭐 이전 글쓰기나 새로운 글쓰기, 뭐 이거는 그냥 다 아시죠? 콘텐츠에서 설정 가셔가지고 새로운 글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블로그 지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